안녕하십니까. 멀티플라이 양순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을 위한 IT 아웃소싱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멀티플라이는 AI 아웃소싱만을 서비스하고 있는 아웃소싱 개발사이고요. 현재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오늘 발표 내용에 어느 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소개는 중반부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이제 들으실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 담당자 내지는 조직,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AI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워낙에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이제 먹거리로서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점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든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이제 내용의 구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AI 아웃소싱은 왜 성과를 내기 어려운가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실제 실패했던 사례들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론을 살짝 미리 본 후에 이 실제적 실패 사례가 사실은 저희가 이 이후에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로드맵상의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으로 이르는 절차를 한번 밟아본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자 프로세스 A to Z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실패 사례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반전하여 성공이라 볼 수 있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내재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멘탈 모델을 갖고 있어야 이 멘탈 모델이라 하면 고객사와 아웃소싱을 하는 개발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멘탈 모델이 중요한지를 좀 중점적으로 주제로서 설명을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3가지 실패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요, 이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고객사는 이제 화학 약품을 이제 다루는 관련 화학 기업으로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하는 PDF 문서가 있습니다. 이 보건 자료는 국제적으로 1번부터 15번까지 항목의 기준에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다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 문서가 뭐 수천 수만 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십만 개의 이제 PDF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을 그 해당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이 자료들의 자료 구조로서 이 PDF 문서를 저희 파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가공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하나씩 손으로 했습니다. 하나 보고 이제 뭐 제품명, 물질명, 뭐 권고사항, 뭐 그리고 구성된 화학식, 그리고 안전규칙 이런 것들 쭉 사람 손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LLM이 대두가 되면서 직접 이제 이 인공지능에게 이런 미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다만 LLM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야가 범위라든지 깊이는 다르시겠지만 LLM 크게 일단 나눠보면은 직접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서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GPT, 챗GPT 같은 계열이겠고 라마 같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어서 직접 모델을 받아서 우리 폐쇄망이라든지 인프라망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희에게는 라마를 꼭 써달라라는 이제 요청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참고로 이것은 실제 본 프로젝트가 아니었고요. 샘플 테스트 단계였습니다. 약 보통 1에서 2주 정도의 샘플 테스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일단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한번 돌려본 경우였는데요. 정확도가 94, 이제 1번부터 15번가 쭉 있고 평가를 이제 엑셀에다 쭉 한번 해봤는데 정확도가 93, 80, 85, 83. 요거 비교적 50을 넘으니까 과반수니까 높은 수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쓸 수 없는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정확도인 거죠. 99가 아닌 이상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처리 소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GPT나 이런 거 쓰시면 보통 무언가 질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3, 4초 이내에 응답이 나오죠. 뭐 빠르면 1, 2초 안에 나오고 그리고 뭐 5원 이런 거 써가지고
좀 구체적인 이제 응답을 받는 GPT를 쓴다 하더라도 GPT가 그래서 나 지금 뭐 하는 중 하면서 적어도 뭐 1분 이내로는 응답을 받다 보니 그게 일반적인 LLM의 소요 시간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LLM 모델을 서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GPU는 1000만원짜리를 써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GPU의 리소스는 굉장히 컸던 거죠. 10분이나 걸리더라고요. 요거 하나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 3분에서 5분 걸리던 게 이럴 거면 뭐하러 하냐라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샘플 테스트로서는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실패 판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국민은행 사내벤처에서 최근 오른쪽 보시면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어플리케이션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어떤 중고 책 거래를 한다던가 이제 신책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안에서 뭐 SNS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중고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테마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앱에 이 벤처에서 기획한 기능 중에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이런 나의 서재를 찍으면 딱 찍으면 서재의 그 책 등을 읽어서 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 내 서재를 온라인화 해주는 이런 기능이 포인트 엣지 기능으로서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의 모델을 구축하는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교보문고에 저희가 막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용품문고 등등 가릴 거 없이 문고랑 문고에서 싹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개인 서재, 책장 이미지도 막 열심히 받고 해가지고 이 책등으로 싹 점철된 이미지에 책등 하나하나를 이렇게 여기가 책등이야 이렇게 노가다식으로 라벨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책장을 찍으면 책등 이미지를 뽑아주고 책등 이미지에 있는 이 글씨를 OCR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를 읽어주고 그 텍스트를 저희가 이제 요 교문고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 합조를 받아서 책등 이미지, 책 앞면 이미지, 뒷면 이미지 뭐 등등의 정보를 같이 말아내서 이렇게 짠 하고 꾸며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했어요. 꽤나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실제로 그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한번 배포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비닐봉지 이렇게 딱 민트 컨디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비닐을 안 뜯고 전집을 짜르르 이렇게 뒀는데 반사가 일어나니까 책등 이미지가 안 보여요. 동일한 책인데 판에 따라가지고 색다르고 못 다르고 다 해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이걸 여기 실제로 오픈하기 전에 저희 그 사무실에서는 99%의 정확도였는데 까고 나니까 이게 심지어 처음에 10% 평가를 해봤을 때 굉장히 처참한 간극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조금 끌어올려서 겨우 50% 맞춘 거지 어쨌든 쓸 수 없는 모델이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었던 거죠. 실패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빵들이 나오죠. 이제 파리바게트 가면 이제 빵이 한 500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빵만 있는 건 아니고 와인도 있어요. 생일 축하 초 SKU 기준으로 500종류가 있고 매장마다 그 중에 300종류씩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큰 매장은 400종류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파리바게트의 이제 어려운 점은 알바들이 들어와서 이 제품 외우다가 나간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300~400종을 다 외우면 끝이 아니에요. 2주마다 20종씩 계속 바뀝니다. 저희가 심지어 프로젝트 들어와 있는 시점에도 식빵을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놈의 식빵을 하나 또 추가하시고 비슷한 식빵을 또 만드시고 너무 야속했어요. 알바들도 비슷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마감 정산할 때 이제 전산에 찍혀있는 그 재고하고 실제로 나간 파악하는 재고가 다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산출되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개인에게 의존되는 그 매출의 그 퀄리티 차이를 줄이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SOC를 위해서 발족이 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사무실인데요.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목업 그 기계 목업 전 단계에 이제 지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한 6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 사무실 한 번 이제 빵 공장처럼 됐어요. SPC에서 계속 빵 이렇게 이만큼 와가지고 그거 이제 저희 한 6명 붙어가지고 한 명씩 여기다 놓고 사진 찍고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데이터 싹 모았습니다. 아직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포스트에서 찍으면은 잘 나오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이요.
역시 이제 그 알바들이 느끼는 것과 저희가 느끼는 게 되게 비슷한 게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실컷 모아봤자 저는 처음에 2주마다 바뀔 것이라고 인지했던 그 제품들 알고 보니까 오늘 결정해서 내일도 바뀌고 내일 무슨 기념일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결정사항이 반영이 되고 직영점마다 다르고 가맹점마다 다르고 컷하는 방식 다르고 포장할 때 넣는 눕힌 방향 다르고 알고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이제 데이터셋 모으고 테스트했던 직영점에서만 잘 되고요. 바로 옆 동네 가도 안 되고요. 카페 신사에서 되는데 강남 서초 가면 안 되고 양재 가면 안 되고 수유 가면 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운영 1개월이 껴있는 기간이었는데 운영 1개월 동안 결국에는 이래서는 직영점이 전국에 20개 있고 가맹점 3,000개 있는데 직영점 20개도 못하겠다. 어쩌지?까지 온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세 가지의 이제 실패. 물론 제가 앞서서 이제 이것들을 결국에 저희가 극복을 했다라고 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오면 실패.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요, 고객사 눈도 못 맞춥니다. 마주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섞인 눈초리로밖에 저희가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이 실패 사례들이 저희가 잘못된 전략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만요.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넘어갔지만 저희도 이거 정말 잘하고 싶었고 고객사의 고객 담당자분들도 생각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전략을 세웠는데도 아까와 같은 세 가지의 실패 케이스들을 저희는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AI 아웃소싱이나 했을 때 그 양사의 조직의 준비 상태는 완벽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제가 오늘 전체 발표 내용에서 좀 핵심을 관통할 내용 중에 하나는요. 적정한 수준의 단계별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는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상 어디서 봤던 AI 기능들, 내가 써봤던 챗GPT의 그러한 기능은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된 기능일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기능들은요, 정말 갈 길이 험하고 멀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이요. 멘탈 모델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고객사의 멘탈 모델에서 제가 세 가지 한번 주요점을 뽑아보면은 필요한 변화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SPC 같은 경우에 이날 바뀌고 전날 바뀌고 있는 이런 운영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도 AI를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원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AI 때문에 우리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또는 꽤나 뼈아픈 변화를 우리 조직원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겠지만 막상 첫 모델 구축을 하고 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게 100이라면 50 정도도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적정 수준의 기대치. 물론 당연히 극복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 이제 리플레이 조덕기 대표님의 이제 발표에도 있었는데 외주사의 재원에 마음을 많이 여셔야 됩니다.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동등한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의견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멘탈 모델이 있겠고요. 외주사 같은, 그러니까 아웃소싱하는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역할을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 역시 되게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을,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지금 고객사가 지금 GPU가 많이 없다, 뭐 사람이 많이 없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적인 맥락이 있을 건데 그 맥락에 맞는 방법론을 잘 찾아야 계속 운영 가능하고 지속화 가능한 모델이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게으르지 않게 지속적인 탐색을 해야 될 거고요. 같은 내용이 있고 결국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워낙에 또 이제 AI다 보니까 자꾸 용어들이 섞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아웃소싱 개발사의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제가 뭐 주장하고 싶은 말을 먼저 멘탈 모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이 AI 아웃소싱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행이 되고 이게 우리 회사의 이제 소유가 되는, 즉 내재화가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여태까지 서비스하면서 봤던 경험들을 녹여서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제가 AI 구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 오신 청중분들께서 저도 이제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잘 다 일원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딥러닝과 대규모 언어 모델 둘 다 사실은 하나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인데 바로 추론을 하는 기계라는 거겠죠. 사실 두 가지는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두 개의 큰 서비스 분야이기도 한데요. 둘 다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만든 지능이라는 뜻 자체가 무언가를 추론을 하는 건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델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추론을 일단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모델은 하나의 추론을 한다라는 원칙 속에 살펴본다면 하나의 모델에게 어떤 사진을 줬을 때 이 사진에 횡단보도가 있는 사진인지 아니면 이 사진에 사람이 있는 사진인지를 학습을 시키고 싶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에게 사람이 존재하는 사진들, 사람이 없는 사진들을 짠뜩 주고 사진이 있는 사람들은 이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학습 재료를 주고요. 네가 알아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닝인 거고요. 그 방법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이미지를 잡아내는 추론을 하는 녀석 모델. 자, 여기 이제 LLM도 사실은 모델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얘는 어떤 추론을 하냐? 기본적으로는 어떤 단어 다음에 올 것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를 추론해내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죠. 그런데 원래는 랭귀지 모델이라고만 했을 때는 형편없었는데 이걸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라지하게 해보니까 진짜 사람처럼 하네라는 이제 발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GPT가 이제 나오고 뭐 공개가 되고 라마가 나오고 했던 건데 둘 다 이제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이 하나의 추론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모델 구축, 즉 AI 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제 로드맵을 설명하는 데 앞서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아웃소싱하고 AI 아웃소싱의 좀 차이를 제가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일단 양쪽 모두 준비하고 탐색하는 과정, 결국 이제 우리의 이제 이 프로젝트를 소화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신 단계로부터 출발하시겠죠. 그리고 또 검토하고 검증에 필요한 어떤 절차들을 밟으실 거고요. 근데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서 AI 아웃소싱의 경우에 제가 꼭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시라고 좀 추천드린 부분은 샘플 테스트입니다. 또는 POC라고 하는데요. AI 아웃소싱에서 사실 굉장히 추가적인 패러다임이 있는 것은 물론 이 업체가 인력이 있고 충분한 레퍼런스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인데요. AI 쪽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모델 말이 되는 모델인 건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거쳤을 때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를 투여해서 샘플 테스트라는 이제 검토 과정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수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표부터 천천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이요. 제가 이제 AI 로드맵을 총 4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초기 전략 도출. 제가 여기 초기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도출한 전략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전략 도출. 두 번째는 초기 모델 구축이 될 거예요. 역시나 바뀝니다. 세 번째가 수동 운영. 네 번째가 반자동 운영을 통한 또는 자동 운영을 통한 완벽한 내재화.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초기 전략 도출이 이제 2주에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렇게 4가지 단위는 이 이전에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고객사라고 한다면 고객사 롤이라고 한다면 이제 AI 아웃소싱사를 찾는 단계가 있겠죠. 그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어쨌든 찾아서 이제 처음 만난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이겠고 고객사 입장에서 검증이 될 그 컨설팅 초기 컨설팅 단계입니다. 고객사가 처한 이제 환경, 그게 이제 단계도 될 수 있고, 규모도 될 수 있고, 난이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비즈니스 맥락에 따라서 고객사가 이게 필요해라고 A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A-다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기능과 범위를 같이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걸 정의를 해봐야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기능은 개, 고양이, 하마, 기린, 악어 5개의 동물들이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을 CCTV에 인식이 되면 알림을 올려라. 뭐 이런 이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샘플 테스트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그 과정 중에서
개, 고양이, 사자를 뭐 구분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가만히 있을 때랑 사냥할 때 이 두 개 차이가 진짜 이게 뭐 얘가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게 핵심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리고 개 기준으로만 하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알고 보니까 하기는 되긴 한데 얘네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사냥을 하고 있는 건지 사자의 경우에는 뭐 호랑이 경우에는 자식 새끼를 입에 물고 가는 건지 사냥한 그 동물을 물고 가는 건지 이런 게 안 되더라.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샘플 테스트 조금만 해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함으로써 그런 리스크가 있네요.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알고 보니까 이 정도면은 함부로 시작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사업 계획상 우리 다음 분기에 할 건데 이번 분기에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한번 소액의 이제 비용을 태워서라도 소형 미니어처 프로젝트라도 진행을 해보자. 즉 POC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POC,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 소형 미니어처 프로젝트를 AI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아까 이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불안한 한 포인트를 가지고 샘플 테스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POC는 전체 중에서 버티컬리하게 한 기능을 자르는 것보다는 전체를 얇게 잘라서 얇게 해서 전체 원 사이클을 돌려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개고양이, 하마, 사자 쭉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자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 사자만 한 사이클을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확도 높지 않아도 되는 또는 제약 조건을 많이 단 상태에서 자 사자가 원래는 뭐 여기 종무련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도 있을 수 있는데 사자가 그냥 평야에 있는 이미지로만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OC까지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이 AI 아웃소싱 과정에서 나눠야 하는 소통을 충분히 나눈 상태에서 그리고 또 끝그림 시스템 외주 개발 시스템 아웃소싱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이제 나온 기능 명사라든지 뭐 QA 시트 등등을 통해서 특정한 내용이 법 없이 쭉 됐다라고 하면 완료 평가를 하겠죠. AI 아웃소싱에서는 그게 보통은 정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까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단계를 이제 저는 제안 및 협의라고 하는 단위로 써놨고요. 다음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모델 구축을 합니다. 역시나 초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은 모델을 한번 뱉어보는 과정인데요. 이 모델 구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요즘 요리를 시작했는데 요리 한번 빗대서 설명을 해본다면 데이터셋 구축은 재료를 이제 모으고 손질하는 단계고요. 학습 및 수행 평가는 섞어서 불을 넣어가지고 끓이는 단계. 배포는 접시에 올려서 테이블에 올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비유적이지 않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아까 자꾸 개고양이 사진을 제가 갖고 오는데 개고양이 사진을 1000장씩 준비하셨어요.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그건 데이터셋이라고 하지 않고요. 데이터입니다. 로우 데이터. 거기에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라고 이름표 붙여주는 그걸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거쳐야 데이터셋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뭐고 이게 어떻게 학습돼야 되는지 그냥 이미지만 있어서는 아직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요리에서 재료 사서 손질하는 것까지겠죠. 이제 학습 수행 평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프로젝트에 맞는 알고리즘 요거야. 뭐 아시는 분 아시면 뭐 욜로를 쓸 거야, 뭐 레슨넷을 쓸 거야, 모바일넷을 쓸 거야, 이피션넷을 쓸 거야. 이런 이제 어떤 조리 도구를 고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때 몇 번 학습하고 또 과정에서 이제 이미지는 또 흑백으로도 네가 좀 학습을 해줄래? 모자이크로 잘라서 학습도 해줄래? 이런 이제 설정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5분 같은 데 보면 몇 분 코스 뭐 하고 이런 거예요. 세탁기에도 보면은.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나서 도출된 모델을 이제 평가하는 단계는 이제 이거겠죠. 개의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뭐 같아? 고양이 사진 보여줘. 이거 뭐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이 정도면은 훌륭하게 개고양이 사진을 잘 분간하네. 얘네가 사냥하는 걸 잘 분간하네. 까지 우리가 평가를 완료했어요. 계약할 때 제안할 때도 난 수치만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닌 남들, 우리가 아닌 우리 조직이 원래 예정된 사용자들에게 줘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모델이 촉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 경험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끼리 테스트한 데이터셋 말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예외 상황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마 한 번에 실망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끝이냐가 아니겠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때부터 수동 운영의 단계를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피스에서 우리끼리 짜고 친 이 평가 시스템 내에서 99%를 만든다 하더라도요, 실제 필드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주어주는 추론 목적이 되는 이미지 내지는 뭐 LLM으로 치면 질문은 다를 겁니다. 자, 수동 운영은 이제 그래서 이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 전문을 참여했었던 엔지니어가 보통은 한 명 이제 상주해서 보게 되고요. 또 역시 세 가지 단위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운영 로그를 관찰합니다. 즉 이제 모델 서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먹는 사람이 먹을 거잖아요. 그걸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몰래.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를 넣습니다. 뭐 어떤 거 출연하려고 넣으면은 그 출연하는 이미지를 때로는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하루 동안 모아놓고 다음날 그 양상을 관찰한 다음에 아, 우리가 만들 때 몰랐던 이런 이미지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구나. 사람 눈에 근데 그게 보일 거예요.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을 닮게 만들 거니까 사람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 요것도 마저 추가로 학습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추가 데이터 수집한 거를 다시 학습시키고 또 다시 배포하고 요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수동 운영. 이거는 사실상 모델 구축을 한다는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실질적으로 내재화가 시작, 0부터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들으면 뭔가 되게 험난하게 이렇게 천천히 좋아질 거라는 상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로드하우스처럼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꽤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 전략에 이제 상응하는 어떤 특정한 정확도의 수렴을 하는 식으로 가기 마련이니까요. 이게 어떤 너무나도 어려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재학습을 하다 보면요. 어느 시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좀 수동 운영이 뻔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미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예외는 이미 다 보셨어요. 왜냐면 LLM으로 한다면 깜짝 놀랄 만한 사용 양상은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다 고도화가 돼 있지만 그래도 계속 어떤 약간의 0.1을 계속 올려가기엔 반복 작업을 하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반자동 운영인데요. 이를테면 이제 어떤 특정한 직원분이 아침 8시마다 전날에 이제 쌓여있던 예외 사항들을 쭉 보고 9시까지 분류해놓고 딸깍 재학습 눌러놓는다. 이게 이제 반복된다 쳐볼게요. 그럼 사실 그런 것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 되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옵스 기반의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옵스는 오퍼레이션스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뭐 데브 옵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해보실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옵스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목적 자체는 추가 데이터셋 수집 자동화 해놓고 그리고 그 자동화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재학습하고 재배포하는 것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옵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로 구축하실 수도 있고 상용으로 나와 있는 사스 솔루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베스레이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관리에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데이터셋 수집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매일마다 하는 거 어차피 이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집을 해주고 어떤 일 주기 또는 이제 뭐 1000개 모일 때마다 이런 주기를 설정해 줌으로써 재학습해주고 재학습한 이 그 모델 조금 더 고도화가 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에게 평가용 데이터셋으로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줘보고 더 잘 이전에 배포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잘 추론하면 얘로 바꿔주고 다 자동화가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자동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저는 이제 상당한 수준의 내재가 되어 있고 동시에 어떤 이제 AI 엔지니어격의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이제 없어진 상태. 또한 옵스 시스템이 있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AI, 우리 회사의, 우리 조직의 AI가 어떻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설정 값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지를 모든 관계자, 영업조직, 경영조직, 대표님, 이사님 다 볼 수 있게 되는 가시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모두가 아는, 모두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DNA AI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길고 험난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 AI를 내재화했다라고 저희는 여태까지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제 아까 무엇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지만 원래 이제 이 MLOps, 요 OS 중에서 머신러닝을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을 MLOps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드는 회사로 출발해서 현재는 AI 데이터셋 구축부터 전 과정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개발사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 이 로드맵을 쭉 이제 A부터 Z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짚고 싶은 멘탈 모델을 좀 제안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초기 모델 구축을 하시게 됐을 때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재화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직은 우리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수동 운영 기간이라고 하는, 즉 정성껏 이 모델이 제자리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간은 꼭 가져가시되 이것도 각오를 어느 정도 물론 시작하고 1, 2주 만에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안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상치로는 3개월이나 분기 정도 단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되 이 기간이 1년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각오를 좀 해주셔야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우리가 내재화해서 온전히 가져가는 그림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옵스가 필요합니다. 옵스가 있을 때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파트너십으로 계속 일을 했던 또는 우리 회사에 단 한 명 있었던 AI 엔지니어가 없어져도 계속 돌아갑니다. 모두가 이 A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인과관계로 현재 이 능력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AI 개발의 아웃소싱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재화 또는 재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세요. 이 세 가지 멘탈 모델을 제안 드린 것을 아까 앞서서 소개드렸던 실패 사례 세 가지가 어떻게 반전됐는지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서 다시 한번 엮어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는 성공 사례인데요. 아까 그 PDF 문서를 읽어내는 것 같은 경우는요. 꽤나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샘플 테스트 때 이제 기준을 잡았던 15개 항목을요. 좀 파격적으로 4분의 1 죄송합니다. 4분의 1로 축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마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쓰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GPU를 써도 속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최소화를 많이 당연히 하면 더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GPT를 통해 가지고 기업 내부의 정보를 넣어서 응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보안적인 리스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조금은 널널한 영역에 있어서는 GPT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오픈을 좀 더 주셨고요. 그리고 특정한 기간을 아예 잡아가지고 LLM 프로젝트라면은 단위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쓸지, 어떤 벡터화 용법을 쓸 건지, 어떤 청킹을 할 건지 등등 많은데 요게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옵션이 3가지씩만 있다 하더라도 3의 n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우의 수 충분히 다 도입해보고 할 수 있을 기간 따로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은 건드리지 않을게. 결과만 보자.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결과 3종 핵심 항목의 정도는 저희가 99%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도치 않게 다른 항목도 같이 올라가고 앞서서 챗GPT 혼합 사용 정 안 되면 쓰자고 했던 건 필요가 없어졌고 동일한 GPU 기준이었지만 기대 10분 걸리던 거 30초까지 올릴 수 있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기대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물론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정확히 진단에 대해서 그걸 딱 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25년에 정식 사업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결과를 갈 수 있었고요. 자, 이 지점에서 넘겨주시면은 멘탈 모델로서 초기에 필요한 기대치 반드시 너무나 크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이제 파트너사와 개발사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가는 게 매우 양상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멘탈 모델.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사례로서 두 번째였던 아까 그 책 등 이미지 인식하는 모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심했습니다. 수동 운영을 풀어보자. 자,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되 일단은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접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직 내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임직원 대상으로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 2,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지가 추론하고 딱 넘어오는 순간 그냥 실시간으로 저희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미지 들어오면 틀렸다 말이야. 그 실시간으로 5인식 이미지를 싹 정리한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재학습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지수적으로 정확도가 이제 5인식으로 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 2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추가 라벨링, 추가 재학습 반복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6개월 만에 더 이상 건드릴 거 없는 모델로 끝을 내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전체 사업의 핵심 메타라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의 엣지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옵스 환경으로서까지 나아가진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 학습의 내용은 종결이 되게 된 케이스로 성공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요. 네, 수동 운영 기간 꼭 생각하시라. 길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세 번째였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AI 스캐너의 존재 여부 자체 그리고 이 AI 스캐너가 운영적인 부분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다면 되기는 된다까지는 결론 도달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제 그 시점에서 운영을 풀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옵스를 준비해서 운영 환경을 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운영 환경에서 그나마 최대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반자동 내지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조건을 세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5인식 이미지, 반자동, 사실 거의 반자동이라기보다는 실시간 자동에 가까웠었습니다. 그 조건부로 즉 어떤 트리거 포인트에 의해서 제품의 모양이 바뀌었다, 추가됐다, 삭제됐다라고 하는 신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 바로바로 재학습하는 경우 그리고 1단위 모델 제보, 이 1단위 모델 제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옵스에서 포스 PC와 중앙 서버에서의 모델 학습 결과를 분산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든 이제 가맹되어 있는 대로 쭉 1단위로 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동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제품 형상 관리, 하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SKU 그 목록, 실시간 업데이트, 가격이 계속 변동되는 그것과 이 이제 모델의 클래스를 계속 일원화시켜주는 좀 많은 제품 용어를 섞게 되는데 주안점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운영 시스템에 빠르게 대응되어야 할 재학습을 실시간 동기화 시간의 리드 타임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불만들 매우 큰 반경으로 이제 낮출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국에 이제 전체 3,000개로 실질적으로 2,000개 정도 되는 이제 가맹점에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되어서 현재로서 이제 제품 금형 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실질적인 이제 내재화를 위해서는 결국엔 이러나 저러나 엔터프라이즈 AI 기준으로는 운영 환경 구축이 꼭 필요하시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약을 하자면 제가 오늘 결국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의 주안점은 성공적인 AI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양사 간의 균형 잡힌 멘탈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엔터프라이즈는 AI를 내재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AI 아웃소싱 회사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델 구축까지만 하고 끝내고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내재화 내지는 가치를 이제 남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희 여태까지 좀 경험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